인공지능의 역사. 이거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엄청난 성공이 있다가도 또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오늘은 바로 그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965년에 AI 분야의 정말 유명한 선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안에 기계가 사람을 다 할 거다. 이야,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낙관적이었는지 딱 느껴지죠? 근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약속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AI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를 돌아봐야만 해요. AI의 역사를 쭉 관통하는 이 호황과 불황의 끝없는 순환, 바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는 컴퓨터와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정말 까마득한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한쪽은 이거예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동 인형처럼 어떻게든 기계로 된 생명을 만들어 보려는 꿈, 지능을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로 본 거죠. 반대쪽은 완전히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처럼 인간의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기호와 규칙으로 정리하려는 꿈, 지능을 기호 놀이처럼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이 이후 수세기 동안 AI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싸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I 역사의 첫 번째 보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기호주의 AI 시대죠.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었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50년 다트머스 워크숍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대담한 주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인간의 학습이나 지능의 모든 측면은 원칙적으로 기계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 와, 대단하죠? 지능이 무슨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학문 분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물리적 기호 시스템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지능적인 행동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하듯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호를 이리저리 조작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능은 신비가 아니라 계산이다. 이게 바로 당시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 성공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최초의 AI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논리 이론가는요, 무려 38개의 수학 정리를 증명했는데 어떤 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증명해냈어요. 또 일만 문제 해결사 같은 프로그램은 인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흉내냈고 AI 연구의 필수 언어인 리스프도 이때 탄생했죠. 이렇게 작은 세계, 그러니까 마이크로 월드 안에서 성공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그런 터무니없는 예측들도 나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장밋빛 약속들은 곧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혔고 AI 역사상 첫 번째 겨울이 찾아오게 되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합적 폭발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경우의 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체스 같은 거요. 간단한 퍼즐은 풀 수 있었지만 현실 세계의 문제처럼 변수가 많아지니까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야말로 계산량에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막 싹 트던 또 다른 접근법, 바로 신경망 연구에도 치명타가 가해집니다. 초기 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 책에서 이 퍼셉트론이 XOR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풀 수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못 푸는 기술에 미래가 있겠어? 하면서 신경망 연구는 거의 10년 넘게 암흑기에 빠져버립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죠. 비판은 쏟아졌죠. 당연히 돈줄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는 유명한 라이트힐 보고서가 AI 연구에 아주 비판적인 결론을 내렸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결국 지켜지지 못한 약속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AI 분야 전체가 아주 깊고 추운 겨울잠에 빠져들게 된 거죠. 하지만 영원한 겨울은 없죠. 1980년대가 되면서 AI는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인간 같은 지능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훨씬 더 좁고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전문가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의학이나 금융 같은 아주 좁은 영역의 전문가 지식을 통째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하라는 식의 if된 규칙들을 수백 수천 개씩 코드화하는 거죠. 그리고 추론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마치 진짜 전문가처럼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목표가 바뀐 거죠. 인공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문가를 돕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자는 걸로요. 그리고 이게 대박을 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2,500만 달러. 이게 1986년에 한 회사가 엑스콘이라는 전문가 시스템 딱 하나 도입해서 1년 동안 아낀 돈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복잡한 컴퓨터 부품 주문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거죠. 드디어 AI가 돈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 보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 두 번째 봄도 결국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기호주의 AI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고 거대한 혁명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가장 큰 발목을 잡은 건 지식 획득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의사 한 명의 수십 년치 노하우를 어떻게 전부 규칙으로 만들어서 코드로 옮기겠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깨졌던 겁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왔던 거죠. 여기에다가 전문가 시스템을 돌리던 전용 컴퓨터 시장까지 무너지면서 AI는 결국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의 기호주의 AI는 어땠죠? 인간이 똑똑한 규칙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주입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컴퓨터한테 방대한 데이터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이 안에서 패턴을 찾아봐 라고 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바로 머신러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딥러닝 쓰나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AI의 봄은 사실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천재 한 명이 엄청난 걸 발명해서 지금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삼위일체 덕분입니다. 첫째, 인터넷 덕분에 이미지넷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습용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쌓였고요. 둘째, 원래는 게임하려고 만들었던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이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죠.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갈고 닦아온 역전파 같은 뛰어난 알고리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빅데이터, GPU,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지금의 딥러닝 혁명이 폭발한 겁니다. 그 폭발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바로 2012년의 이미지넷 모멘트입니다. 보세요.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존의 오류율을 압도적인 차이로 낮춰버립니다. 2위가 26.2%였는데 알렉스넷은 15.3%였어요. 이 사건으로 AI 연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아, 이제는 딥러닝이 대세구나. 모두가 이 새로운 방식에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바로 GPT의 진화입니다. 2018년 GPT-1부터 시작해서 GPT-2, GPT-3, 그리고 GPT-4까지 파라미터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케일링 가설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모델을 더 크게 만들고 데이터를 더 많이 쏟아부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은 새로운 능력들이 마구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양이 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AI 정렬 얼라인먼트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과연 인류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행동하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냐는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분야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고 이롭게 만들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보니 AI의 역사는 정말 봄과 겨울의 끄짐없는 순환이었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거대한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봄은 영원할까요?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기나긴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엄청난 기회와 도전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 말이죠.